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목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봄비도 내리고 창문 밖에 비 오는 운치가 참 보기 좋은 오늘인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 심리 각오에 대해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 심리를 단단히 해야 되는 이유. 위아래 급등락이 더 확대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자, 어제와 오늘 사이 종합주가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5% 가까운 제법 큰 급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장중 1.4, 거의 1.5 가까이도 간 것 같은데 제법 큰 폭의 반등. 뭐 급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급등락이 하루 사이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이례적인 그런 흐름이죠. 이런 변동성 확대, 뭐 학술적으로는 변동성이 표준 편차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이러한 흐름이 또 짧게 반복된다면은 그게 변동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차후에 이러한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고 자료로 해서요,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차트에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위에 이 차트는 종합주가 지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지금 화면에 좀 아래 중요한 지표들을 가려서 종합주가 지수는 위로 올리고요. 자, 요 지표를 보시면요. 파란색 선은 쉽게 얘기해서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을 의미하고, 빨간색 선은, 하루 단위 오늘은 몇 퍼센트 상승, 오늘은 몇 퍼센트 하락,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대값으로 바꿔서 20일 동안의 평균 값을 구했습니다. 즉, 절대적인 득락률의 평균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왼쪽과 오른쪽이 확실히 틀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반토막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뭐 한 20%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거의 1년 단위마다 반복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2005년부터 해서 2007년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죠. 기껏해야 이제 2011년 유럽 위기 때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과거에 비하면 너무 귀여운 수준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증시가 2월 달부터 조정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10%도 안 되는 하락 수준이고요. 과거 뭐 이 화면을 제가 이게 차트를 가릴 수가 없는데, 자, 여기를 가리고 보면요, 최근에 2018년 들어서 하락한 폭은 너무도 과거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수준이죠. 그리고 등락률의 절대값 추이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뭐 한 2, 3% 정도의 평균값이 나온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해서는 1% 미만인 날이 비일비재하죠. 자,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 때 2%를 넘어가긴 했지만 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 넘어가는 수준이 살짝 나타나긴 하였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과 어제처럼 급등락 장세가 반복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낮은 변동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기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저변동성 장세에 들어온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멀미와 같은 어지러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매번 뭐
코끼리 열차처럼 천천히 가는 열차만 타던 사람이 바이킹, 어린이용 바이킹만 타도 막 멀미나고 오바이트하고 그런 것처럼 저변동성 장세에 대한 기억은 이제 있고 각오를 이제 좀 세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냐면요. 변동성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걱정.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꺾이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 하락하면 끝없이 하락할 것 같고, 횡보하면은 위아래 급등락이 반복되니까 어지럽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크게 늘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MDD 최대 투자 손실폭을 줄이겠다면서 손절매 라인을 연구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퀀트 쪽 분야에서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칫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저변동성 장세의 그 데이터로 연구를 하실 경우에는 시그널이 잘못된 시그널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손절매 라인이 낮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팔고 났더니 손절매하고 났더니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을 염두에 두시면서 연구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변동성을 즐기십시오. 왜냐? 변동성이 확대되면요, 투자자는 비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예, 비이성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합리적인 주가의 기업의 주가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주가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오는 주식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한편으로는 포트폴리오 꾸려놨더니 이 중에 몇몇 종목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그랬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 투자자에게는 변동성 장세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향후에 나타날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마음 단단히 가지시면서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